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우리가 건축기사 실기나 산업기사 실기에 있어서 적산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산이다 그러면 물량산출이죠. 물량산출이고요. 일반적으로 장비라든지 콘크리트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적산이라고도 불리는 벽돌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인부의 숫자라든지 철근량이라든지 여러 개 구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뭐 주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소단위 적산이다, 그죠? 단위 적산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무슨 뭐 레미콘 대수 구해라 뭐 그런 거 정도, 그 정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종합적산에 이루는 문제는 이거 10년 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 추세는 잘 안 나오는 추세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적산 중에서도 뭡니까? 토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적산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뭡니까? 도면을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계산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정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서 그 치수를 찾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뭐 교재에 있는 치수를 보고 이건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도면을 이제 문제상에 그걸 보고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지수가 거기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런 치수들을 굳이 그 풀이 내용을 찾지 말고 문제상에서 이해된 상태, 구조물이 이해된 상태에서 치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도면을 보는 방법이 트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적선은 좀 쉽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면을 보는 방법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적선을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단은 이제 뭐가 됐냐면 토공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뭐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토공사 중에서 공식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있는데, 일단은 흙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터파기, 그래서 크게 터파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되메우기량, 그 다음 잔토 처리량, 요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개념 정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터파기량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게 집안이 이렇게 있으면 집안에서 이제 흙을 파내는 거죠. 흙을 파내는 것을 터파기량이다. 그럼 이 터파기가 땅 속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속에 있는 양을, 흙을 얼마 정도 파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터파기량이다. 그럼 사실상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흙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연 상태. 그 파내야 될 이것을 이제 끄집어 댈 양, 자연 상태의 양을 우리가 터파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메우기량이다라는 개념, 되메우기량이다라고 하면, 자, 이러한 식으로 흙을 파냈다 그러면 흙을 파낸 이유가 거기에 구조물을 넣기 위해서죠.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기초 부분이죠. 기초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줄기초라든지 독립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조물이 있다는 거, 구조물. 그래서 되메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터파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흙을 이렇게 끄집어 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 상태 크기로 그대로 끄집어내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고 뭐 물도 들어가고 하면은 뭡니까? 부피가 좀 늘어난다 이겁니다. 부풀어 올라요 조금. 그렇죠? 부풀어 오른다. 그럼 그 부풀어 오른 것을 이제 되메운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를 자연 상태로, 원래 있던 이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흙을 이제 뭐가 됩니까? 구조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채워 놓는 거죠. 이것이 바로 되메우기량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구조부 면적을 제외하면 우리가 대매우기량을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진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다짐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토 처리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잔토 처리량은 뭡니까? 아까 이 흙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으면 여기다 되메우기로 이제 흙을 채워놨겠죠. 그렇죠? 채워놓으면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부 면적 이만큼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잔토가 됩니다. 요만큼의 흙은 다 들어가지 않고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잔토 처리량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잔토 처리량을 우리가 아까 좀 얘기한다면 이것은 이제 남은 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남은 흙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흐트러진 상태의 흙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잔토 처리량을 간단하게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적어놓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기초 구조부 최저, 그러니까 요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면적 최적에다가 뭡니까? 곱하기 토량 환산 계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뭐 중정비를 불러서 나눌 수 있는 거죠. 기초구 최적에다가 아까 척이 부풀어로 냈잖아요. 그 부분만 빼면은 대매우기량으로 들어가는 양도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토량 환산 계수를 곱해주면 잔토 처리라는 건데, 이걸 내가 왜 하냐면 여러분 적산을 할 때 토공사 부분에서 터파기랑 대매우기랑 잔토 처리량을 한꺼번에 구하라는 게 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산이라는 문제도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그죠? 한 문제 출제된다 그러면 보통 10점 정도 되고요. 근데 요즘 추세를 보니까 아까 소단위 적산이 나와요. 그래서 뭐 7점, 8점짜리로 좀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건데요. 하여튼 뭐 적산도 한 문제 정도라고 예상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해요. 하여튼 잔토 처리량은 일반적으로 기초구조부 최적이라든지 토량 환산 계수, 그죠? 그러니까 기초구조부 최적이다 그러면 자연상태, 토량 환산 계수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토질의 형태에 따라서 계수값으로 다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보통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시험 문제상의 토량 환산 계수가 따로 주어지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터파기량, 대매우기량, 잔토 처리량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다는 거. 아까 터파기량은 자연 상태, 대매우기량은 뭡니까? 자연 상태고, 다짐의 상태죠. 다짐의 상태. 이거 뭡니까? 흐트러진 상태. 흐트러진 상태로 대매우기를 한다라는 거. 이 두 간다. 그럼 구조부 최적을 제외하고 하게 되면 잔토 처리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도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토량 환산 계수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토공사업의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 일단은 토량이다. 토질에 대한 변화, 그죠? 토량에 대한 변화인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L 값이 있고 C 값이 있다. 이것도 적산에서 물어봐요. 공식적으로 L하고 C에 대한 문제가 뭐 간단하게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걸 적어보면요. 자연 상태의 토량이다 이렇게 볼게요. 자연 상태의 토량. 그 다음에 분모가 이거 분자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이다.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위는 세제곱미터 부피로가 주는 거죠. 이렇게 L이다. 그럼 L은 그러니까 L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뭡니까? 흐트러진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 상태의 토량에서 뺐을 때
뭡니까?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흐트러진 상태 L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뭐 적으라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분모는 좀 커야 된다는 거. 분모는 똑같죠. 아까 자연 상태의 토량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분자가 뭡니까? 다져진 상태의 토량이다 이겁니다. 다져진 상태의 토량. 그럼 다져진 상태의 토량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제곱미터고. 바로 이 부분이죠. 다졌을 때, 그렇죠? 이 부분. 이 상태를 우리가 C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흐트러진 상태가 이 부분이 뭐가 된다? L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럼 C라고 하는 개념은 보다 다져진 상태의 토량이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뭐 자연 상태에 뭐 땅이 있다라고 그러면 자연 상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m 제곱 정도 된다라고 볼까요? 100m 제곱. 그죠? 자연 상태. 그 자연 상태를 100m 제곱이다 보면은 1로 본다는 겁니다. 1로 본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땅을 팠어요. 자연 상태에 있는 흙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집안 위에다가 쌓아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뭐가 됩니까? 흐트러진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트러진 상태. 그럼 이 부분이 뭐 이게 두부처럼 딱 해서 뭐 이걸 요만큼 팠으니까 뭐 요만큼 딱 이렇게 오겠지. 요 크기만큼 딱 오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퍼지면서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를 우리는 흐트러진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트러진 상태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L이라고 그랬잖아요. L. 그러니까 이 계수값이 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건이 안 주어지면 L은 1.2 정도. 1점이다 그러면 아까 자연 상태를 1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풀어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20% 정도 더 부풀어 온다.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1로 보면 더 늘어났다. 공기가 들어가게 되겠다. 20% 나왔다 해서 L은 보통 1.2 정도. 하지만 이거는 뭐 안 줘도 하는 수 있겠지만 토지가 다 틀리지만 거의 다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 L은 1점이다. 개수값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짐 상태다. 다짐 상태. 그럼 다짐 상태다 그러면 이제 구조부가 다 들어가서 이게 다져진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졌다 물도 빠지고 이제 자연 상태로 이렇게 다졌다. 대매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진 상태가 이제 C라는 겁니다. C 값이라고 해서 보통 몇이 많이 주어지냐면 0.9 정도가 계수값으로 많이 주어집니다. 저 0.9다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10%가 약간 줄어든 거네요. 0.9 그죠? 0.9 정도. 자, 그럼 면적으로 따지면 자연 상태를 우리가 1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100m 제곱이다 그러면 20%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얘는 120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세제곱미터로 보죠. 세제곱미터 주로. 그럼 20%는 120 세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 C는 0.9 정도 됐다. 그러면 이걸 100으로 봤을 때 90%밖에 안 그죠? 100에서 이제 0.9가 됐으니까 이건 그러면 90 세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흙의 부피가. 그쵸? 90, 100, 120. 자,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 더 보면요.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식이다. 뭐 공식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기 편하게 일단은 그 개념 정도 잡아보면요.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 또는 원상태라고도 하죠.
원 상태, 원래 상태, 자연 땅속에 있는 상태 보통 곱하기 뭐가 되느냐, 이 부분이 보통 밑으로 들어가요. 분모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값이 있어요. 대매기를 구한다든지 구하는 값이 있다. 이 구하는 것을 바로 분자로 올린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죠? 알아두시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흐트러진 상태다. 흐트러진 상태를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120. 그러면은 흐트러진 상태다 그러면 원래 상태가 몇이다? 100이 된다는 거예요. 100. 그죠? 100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곱하기 뭐가 된다? 자연 상태, 원 상태 나오죠. 그럼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뭡니까? 1로 본다는 거. 1 없어도 되죠. 1분의 뭘 하든 똑같은 값인데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1을 써준 것이고요. 1분의 해도 되고 아니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에다가 구하는 값이 흐트러진 상태다. 흐트러진 상태는 그 계수값이 보통 1.2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1.2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120세제곱미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흐트러진 상태를 만약에 구한다는 개념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값에 대한 계수값, 원상태 값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다짐 상태다. 다짐 상태 원상태가 100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다짐 상태다 그러면 이것도 1로 보고요. 다짐 상태는 보통 계속 0.9로 본다는 거죠. 0.9. 그러면 다짐 상태를 한다 그 계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90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러한 공식, 토량, 이렇게 만약에 토량에 관련된 공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상태에다가 일반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계수값을 올리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짐 상태다라는 거, 좀 이게 다짐 상태로 가는 거죠. 다짐 상태를 다르게 우리가 구해 본다면, 다짐 상태에 대한 개념, 다짐 상태. 그러면 뭐 120 곱하기 1과 0.9. 그럼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것도 90세제곱미터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개념, 흐트러진 상태에서, 그렇죠? 다시 역순으로 구할 수 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문제를 보면 교재 72쪽에 20년도에 출제된 문제죠. 20년도에 출제됐던 5번 문제 보면요. 자, 흐트러진 상태의 흙 10세제곱미터를 이용하여 10m제곱의 면적의 다짐 상태로 50cm 두께를 터 돋구기 할 경우 시공 완료된 후 흐트러진 상태로 남아있는 돌량 산출하시오. 단 이 흙은 L은 1.2, C는 0.9이다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뭐 내가 지금 이 뭡니까? 문제를 잠깐 여기다가 써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지금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흐트러진 상태다라고 나와요. 흐트러진 상태로 간략하게 적어 볼게요. 흙이 10세제곱미터를 이용하여 그죠? 10m제곱 면적의 다짐 상태
다짐 상태. 다짐 상태로 두께가 50cm짜리가 있답니다. 50cm의 두께. 그죠? 흐트러진 상태 흙이 10m 세제곱을 이용하여 10m 제곱 면적 다짐 상태 50cm의 두께를 돋구기 할 경우 시공이 완료된 후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시공이 완료된 후 흐트러진 상태로 남아있는 토량을 산출하시오라는 문제죠. 토량을 산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조건은 바로 뭐냐? 계수값이 주어지고 있죠. L은 몇입니까? 1.2, C는 0.9. 뭐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주어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를 보면요. 흐트러진 양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 문제를 보면 흐트러진 흙 10m 제곱이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흐트러진 흙이 있다. 그죠? 흐트러진 흙이 몇입니까? 10세제곱 정도의 흙이 있다는 거. 그렇죠? 흐트러진 흙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뭐가 됩니까? 그럼 바로 L이죠. L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m 제곱 면적 다짐 상태 50cm 두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두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께가 일반적으로 50cm래요. 50cm인데 보통 단위를 좀 통합해 보면 미터로 좀 바꿔보죠. 미터로 바꿔보면 이건 0.5m가 되겠죠. 0.5m, 50cm를 단위로 미터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러한 면적,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면적이 이거는 10m 제곱이다 나와주고 있고요. 10m 제곱, 그죠? 10m 다짐 상태다. 다짐 상태니까 이건 사실상 또 뭐가 됩니까? C가 되는 거죠. C, 그죠? C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흐트러진 상태에 남아있는 토량을 산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상태다. 흐트러진 상태 이거죠. 지금 이건 다짐 상태예요. 상태가 틀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쉽게 하려고 그러면 전체 10m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다짐 상태를 다시 뭘로 바꾼다? 흐트러진 상태로 좀 바꿔줘서 전체 흙에서 이 부분을 빼준다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남아있는 토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다짐 상태로 바꿔서 그러면 또 흐트는 바꿔야 되니까 좀 과정이 복잡해지니까 이거 상태를 L 값으로 바꾼 다음에 전체에서 빼준다면 남아있는 토량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게 좀 다짐 상태라고 그랬죠. 다짐 상태를 우리가 흐트러진 상태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그럼 다짐 상태를 우리가 그 문제를 보게 되면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면적이죠. 면적. 가로 곱하기 그다음 나와주는데 다짐 상태가 10 곱하기 0.5 이렇게 나와주겠죠. 이걸 우리가 지금 무슨 상태로 만든 겁니까? 다짐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짐 상태가 10 곱하기 0.5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럼 흐트러진 상태로 가주겠다. 그럼 이 상태 흐트러진 상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10 곱하기 0.5 나와주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저 공식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뭡니까? 0.9에서 1.2가 나와주는 거죠. 자, 이거는 흐트러진 상태
이건 다짐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공식을 우리가 그대로 전체 토량에서 이걸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10이라는 것이죠. 10 빼기 뭐 대가로 쳐주고, 그죠? 뭐 그냥 가로 되겠네요. 대가로 쳐줄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10 곱하기 0.5 곱하기 0.9분의 1.2를 해주게 되면 남아있는 토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상태가 이제 뭡니까? 흐트러진 상태로 바꿔준 거예요. 다짐 상태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정답은 이제 뭐가 됩니까? 3.33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곱미터 나와주겠죠. 자, 이게 뭡니까? 토량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문제가 종종 나왔다는 거. 거기서 문제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공식만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토량을 구하라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또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터파기량이 있다는 거. 터파기량, 그죠? 터파기량을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대매우기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느냐? 잔토 처리량이라고 그랬죠. 잔토 처리량.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토공사 부분에서도요. 물량을 할 때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터파기량을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양을 구하라는 문제, 하나만 모았고 두 개가 틀렸다. 하여튼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전부 다 0점 처리되는 가망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터파기량 제대로 구해야만이 대매우기량과 뭐 잔투치랑 따로 구할 수 있지만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뭐 터파기량 일단 뭐 도면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는데, 뭐 면적에 대한 것만 가로 세로 치수 부피 이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대매우기량은 바로 뭐가 되느냐? 대매우기량의 공식, 일단은 여기에 터파기량이 들어가요. 터파기량. 대매우기에 대한 개념은 터파기량을 알아야 되고 흙을 파내야 되니까, 대매우려면 터파기량에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기초 구조부 최적, 기초 구조부에 대한 최적을 빼주면 된다는 거. 줄기초라든지 독립기초가 주어진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잔토 처리량이다라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기초 구조부 최적, 그렇죠? 기초 구조부 최적에다가, 그렇죠? 곱하기 아까처럼 뭡니까? L을 우리가 토량 개수만 곱해주면 된다. 그럼 이건 기초구조부 최적 구하고 간다. 그럼 대매우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터파기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어지고 있죠.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구하라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그 개념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자, 터파기량이다 라고 했을 때 터파기량, 자, 터파기량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턱을 판다는 것은 흙을 판다는 겁니다. 흙을 판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뭐 땅을 깊숙이 파게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흙막이를 설치하게 되겠죠. 근데 뭐 땅을 깊게 파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땅을 깊게 판다 아니면 깊게 안 판다, 그 개념 뭡니까? 일반적으로 땅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흙막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흙막이가 없는 경우는 그럼 뭐가 됩니까? 땅을 조금만 판 거죠. 그럼 그 기준을 우리가 뭐라 보냐면, 이걸 왜 따지냐면 흙막이가 없는 경우다. 그럼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게 수직으로 파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면적 계산할 때 수직으로 올라와서 여기가 밑변이 되고 윗변이 돼요. 윗변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경사로 판다 그러면 밑변 길이가 윗변 길이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걸 우리가 수직 텃밭이다 라고 하고요. 이거는 경사 텃밭이다. 경사 텃밭이다. 텃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직 텃밭이 할 때와 경사 텃밭이 할 차이점은 뭐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거의 지반선이죠. 땅바닥선. 땅바닥선에서 기초 하단까지. 기초 하단이라 그러면 뭡니까? 기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음에 보겠지만 지점까지요. 기초의 지점까지를 우리가 높이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인데 흙막이가 없는 경우예요. 흙막이가 있으면 수직으로 상관없죠. 흙막이를 설치하면 되니까. 그렇죠? 흙막이가 없는 경우에 있어도 수직이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1m 미만. 1m 미만인 경우. 그죠? 높이가. 그래서 여기 높이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반선에서부터 기초의 지정, 기초 하단부까지 이 높이가 1m 미만으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거의 수직으로 보고서 우리가 윗변과 밑변을 같게 볼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간다 그러면 뭡니까? 1m 이상으로 땅을 팠을 때,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서 높이로 주어지겠죠. 높이로. 그죠? 높이 H가 1m 이상일 때는 경사 파기를 본다는 소리입니다. 경사 파기를 보면 흙의 양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밑에 길이가 좁아지고 위에는 넓어지니까 당연히 흙의 양이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윗변과 밑변의 길이. 흙막이 없을 때 이 차이를 좀 보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뭐가 됩니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텃파기량, 그 다음 대매우기량, 장토처리량을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